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PD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이 렉서스 ES300H F 스포츠 모델입니다. 렉서스 ES,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렉서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SUV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세단 시장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 세단들의 시장은 진짜 거의 사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 아제라라는 이름으로 팔렸고요. 기아의 K7, K8, 카덴자라는 이름으로 팔리기도 했었죠. 현재는 모두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한 상황이고요. 토요타의 아발론 이런 모델도 있었는데 역시나 작년을 기준으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이라는 크로스오버 모델로 다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전륜구동 프리미엄 세단은 사실상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 굳건히 왕자를 지키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렉서스 ES300H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현대 그랜저 7세대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품성이 많이 좋아짐과 동시에 가격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K8도 그렇지만 이 그랜저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기대도가 높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렉서스 ES300H가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렉서스 ES300H를 타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차량인지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국내에 이 ES가 론칭한 게 2019년도 일이니까 사실 도로에서 ES를 마주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ES300H의 F 스포츠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랜저를 타더라도 이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ES 역시 럭셔리 플러스 이그제큐티브 F 스포츠 이렇게 트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옵션이라든가 좀 그러한 것들이 상이한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은 ES의 최고의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렉서스를 사면서 스포츠성을 그렇게까지 막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뭐 물론 렉서스도 LC나 이런 고성능의 스포츠카 모델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ES라는 전륜구동 세단을 사면서 이 차량에서 스포티함을 찾으시는 분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녀석인데, 일단은 그 이그제큐티브나 이런 모델과 차별화를 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제일 큰 것은 휠 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까지는 18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F 스포츠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신고한 연비만 봐도 이 F 스포츠가 한 0.5km/L가 좀 더 낮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앞에 그릴 있는 쪽에도 다크 크롬을 쓰고 이러한 문양 자체도 좀 스포티한 모습이 나게끔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F 스포츠 엠블럼이 박혀져 있기도 하고요. 딱히 그 외에 다른 스포티한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이 차량이 스포티하거나 그런 모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그제큐티브 쪽으로 좀 많이 빠지시지 않을까. 실제로 이 ES를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럭셔리나 럭셔리 플러스 정도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내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F 스포츠가 가장 다른 거, 여러분 이 렉서스의 중형 세단의 이 빨간색 시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미 버킷 시트가 들어가서 이 몸을 상당히 좀 잘 잡아주는 그러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주는 게 있고요. 이러한 스티칭 같은 것도 빨간색 스티칭이 들어가서 뭔가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미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몸을 감싸 안아주는 그러한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의외로 이 시트의 기능이 거의 좀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볼스터를 조여준다라든가 허벅지 부분에 익스텐션이 있어가지고 이 길이를 조절한다든가 이러한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트가 조금 짧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허벅지 부분이 좀 붕 떠 있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어제 처음 타고 이 시트에 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시트의 착좌감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지만 기능이 적어서 조금 수반되는 불편함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소재감 자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푹신푹신한 우레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가죽들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월넛이 아니라 알루미늄을 썼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알루미늄 느낌의 플라스틱을 쓴 게 아니라 진짜 알루미늄을 갖다 박아놔서 실제로 만져보면 완전 스틸의 느낌이 나고요. 아침에 만지면 진짜 차갑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보면은 이렇게 큰 부분을 타공을 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림이 좀 두꺼운 편이어서요, 딱 이렇게 맨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 정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기존의 ES와 거의 동일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여기에 되게 크게 자리를 잡았는데 발열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100% 충전까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실내 인테리어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조금 올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의 차량들은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많이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 같은 것들이 여전히 다 살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물리 버튼이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버튼류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요. 아무렇지도 않게 플라스틱 하나 딱 갖다 박아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만한 그런 판넬 쪽이긴 한데, 이렇게 결이 있는, 무늬가 있는 그러한 내장재를 딱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아, 어디에 뭐가 있겠구나, 무슨 버튼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기가 너무 편하다.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렇게 좀 당겨졌다고 해요. 이게 다 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로바와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강남역 안내해줘. 네, 그렇게까지 뭐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성인식률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뭐 도로 안내해 주는 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었고 괜찮게 알려준다. 하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우리가 워낙에 이런 디스플레이 하나를 통해서 차량의 모든 설정들을 다 하잖아요. 근데 설정이 한 군데 안 모여져 있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누가 봐도 설정인 이모티콘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은 이퀄라이즈 같은 거 조정할 때도 보면은 사운드 및 미디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퀄라이즈가 없어. 앞만 봐도. 음악 듣고 있는 이 오디오 부분에서 오디오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가야지 이퀄라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HUD를 조정하고 싶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일반? 일반에 있을까요? 일반에 없습니다. 앞만 찾아도. 디스플레이에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HUD는 어디서 조정하냐?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조작해야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또 이 계기 설정 들어가면요, HUD 밝기랑 위치를 조정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좀 통합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디오 좀 들어볼게요. 이 차량에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렉서스 같은 경우에 마크 레빈슨을 상당히 오랫동안 써왔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노래인데 차마 그동안은 못 들었던 어떤 그러한 포인트 부분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오디오의 해석력이 좋습니다. 뭐 짜잘짜잘한 음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딱딱 귀에 박아주는 그런 해석력 자체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그 베이스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듣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방면에 뭐 교향악이라든가 이런 것 좀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상당히 괜찮은 오디오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U 플러스 드라이브라는 뭐 이거 LG랑 같이 손잡아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차량을 구매해서 등록을 하면은 모바일 TV, 지니뮤직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인포테인먼트를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근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갈기갈기 찢어나서 많이 불편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운전 자세에서, 이 시트 포지션에서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 될지 좀 한번 타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 일반적인 운전 자세대로 운전했거든요. 지금 무릎 공간이 몇 개야? 하나, 한 2개 반에서 3개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레그룸 상당히 넉넉하고요. 이게 이 차량이 그랜저보다 전장하고 전폭하고 전고가 조금씩 작은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정도로 광활할 정도로 상당히 공간 많이 남고요. TNGA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바닥을 좀 많이 낮췄다고 해요. 우리 3세대 플랫폼도 바닥을 많이 낮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발 공간이 상당히 좀 여유롭게 남네요. 그다음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물론 이 뒷부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머리에 닿기는 닿는데, 근데 그랜저도 좀 닿기는 닿았거든요. 근데 그랜저에 비해서 조금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등받이 각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누워져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등을 시트에 닿게 꼿꼿하게 앉았는데도 나름 상당히 좀 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편의사항들 보면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되는 서류 같은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런 느낌들도 나쁘지 않고요. 2열에 따로 열선 시트나 그런 거는 안 들어간 것 같네요. 2열 에어벤트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12V 소켓 있고 USB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요, 500km 정도 주행한 아주 새 차를 토요타에서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컵홀더입니다. 컵홀더 이렇게 있고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스키스로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뭐 여기에 좀 이런 커튼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열선 시트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생각보다 공간성이나 좀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ES300H는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동작만으로 휘적휘적 하면은 트렁크 열리는 이 기능 들어가 있어서요, 무거운 짐 같은 것들 실어가지고 넣을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거는 좋은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에 뭐 그랜저도 이렇게 잘 돼 있던데, 우리가 쇼핑이나 그런 것들 하면은 좀 짐이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막 넣다 보면은 이런 스타일의 경첩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이 닫히면서 그 짐을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려고 마감을 딱 이렇게 덮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좀 의아하면서도 아쉽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폭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의외로 깊이가 그렇게 조금 덜 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 트렁크로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커요. 요즘에 좀 트렁크 리드가 짧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되게 좁게 나온 차량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물건을 빼고 넣는데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느낌 들고, 여기 들어보면은 이 아랫부분 들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쓰레기 치우려고 템포러리 타이어는 없고 이렇게 타이어 수리 키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이렇게 물건을 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행하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이 차량은 말씀드렸다시피 4기통 2.5리터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물려놓고,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ECVT라고 불리우는 그런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랜저 1.6L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에는 1.6L GDI 터보의 하이브리드를 물린 유닛이란 말이에요. 직분사 엔진에 터보 엔진, 좀 거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갖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일부러 좀 단절을 시켜놓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스포티지에서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다면은 그랜저에서는 그래도 좀 그런 인위적인 색채를 좀 덜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ES300H를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렉서스 하면은 옛날부터 정숙성 하나만 거의 믿고 갔던 브랜드 아니에요. NVH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브랜드, 렉서스 LS, 이게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준 차량인데, 렉서스 LS 1세대 광고만 보더라도 시동이 걸린 차 보닛 위에다가 이렇게 유리컵 막 여러 개 쌓아놓고 시동 걸었는데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광고였었잖아요. 그냥 파워트레인 자체가 부드러워요. 네.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수치적인 성능 자체는 ES가 딱히 높지가 않습니다. 봤을 때 그렇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특히 그랜저에 들어가는 1.6 터보 유닛과 비교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10마력 후반대, 220마력대에 가까운 그런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 최대 토크는 23kgm/m, 약간 그 정도대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1.6 터보 유닛 같은 경우에는 230마력, 마력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최대 토크가 36kgm/m에 육박하는 그런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면은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 없고, 오히려 낮은 회전수에서도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ECVT라고 하는 이 모터 두 개 사이에 유성 기어가 달려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에 돌아가는 반응 자체가 실제로 CVT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주행하고 있는 영역대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부분대에 RPM을 묶어놓고 변속이 없이 이렇게 속도가 쭉 오르는 그러한 느낌을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효율이 좋은 RPM대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출력이 고르게 쭉 나와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서 특히 초기 가속이나 이럴 때 이 차량이 그 수치상의 출력만 보고 판단될 정도로 느리거나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한 2000rpm 미만 정도에 딱 고정되어서 속도만 이렇게 쭉 오르는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얘는 미션이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승차감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변속 충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차량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때는 바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악셀을 깊게 밟았을 텐데요. 지금 악셀 조금만 깊게 밟아 볼게요. 들으셨다시피 고RPM에 딱 RPM이 묶인 상태에서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CVT와 아주 동일한 그런 성향을 보여주죠. 오히려 내가 치고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악셀레이터를 좀 깊게 밟으면은 그때는 조금 비교적 답답한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ES300H를 타는 분 치고 이렇게 막 밟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렉서스 ES를 타면서 막 그렇게 빠르게 밟고 다니시는 분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신기한 게 이 ECVT,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 차량 패들 시프트가 달려져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있어요. 아니, 무슨 2500cc 하이브리드 차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어가지고 어제 잠깐 작동을 시켜봤는데, 스포츠 플러스로 놓으면은 렉서스 LFA에서 봤었던 그런 계기판과 비슷한 느낌의 그래픽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패들 시프트를 여기서 조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3단이 3500인데 한 단 내렸다고 500rpm만 보정이 되는 거는, 특히 이런 고RPM 영역에서, 그러니까 진짜 인위적으로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냥 이 변속의 느낌만 낼 수 있게끔 쪼개놓은 거라서, 사실상 이거는 패들 시프트는 어제 주행을 하면서 써봤는데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엔진 브레이크 정도를 거는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스포츠 모드를 두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엔진이 더 자주 개입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는 그런 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RPM 0회가 있잖아요. 조금 더 엔진이 개입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엔진의 회전 영역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듯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지금 에이다스가 활성화돼서요,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 놔보면은 네, 구분 도로인데 알아서 스티어링 휠 돌려주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은 아닙니다. 약간의 토크를 전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정전식이 달려서 나오긴 했지만 뭐 그 이하급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토크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스티어링 휠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을 통한 경고를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저 앞에 차 바싹 끼어들죠, 앞에. 이 정도는 이렇게 감속을 딱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네요. 어제 좀 막히는 도로에서도 에이다스를 활성화를 시켜봤는데
그냥 저냥 무난한 수준? 예, 그렇게 막 어느 한 부분이 빼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승할 때마다 들어가는 코스 있죠. 그 노면이 들어온 코스, 승차감적인 부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차량 처음 탔을 때 살짝 놀랐거든요. 제가 렉서스와 토요타의 모델들을 타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때 렉서스와 토요타를 타면서 느꼈던 거는 부드러운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은 조금 낭창낭창한 하체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요,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서스펜션 세팅이 상당히 하드한 편이더라고요. 흡사 유럽차를 타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스펜션이 좀 저속에서 특히 조금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작은 과속방지 턱을 넘어갈 때 보면은 신기한 게요, 평소에는 좀 많이 하드한 편인데 과속방지 턱에서는 또 나름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노면이 안 좋은 도로거든요. 요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포토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도로가 깨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정보는 또 다이렉트하게 전달을 해주거든요. 이 세팅의 느낌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묘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했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데, 근데 또 속도가 높아지니까 약간 좀 이렇게 딱 밀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보여주거든요. 참고로 이 ES300H는 럭셔리와 럭셔리 플러스에는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이그제큐티브와 F스포츠에는 가변식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노멀 모드에서 주행을 하는 건데, 제가 커스텀 모드에 지금 서스펜션을 하드로 해놨거든요. 지금 커스텀으로 모드를 바꿨습니다. 그럼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의외로 이 렉서스 ES에 들어가는 가변식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스포츠 성향으로 다듬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소프트 성향으로 다듬냐의 차이가 제법 큰 편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과속방지 턱은 어떤 모드를 놔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 주는데, 지금 이 길 가운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스팔트가 깨져서 가운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놓은 구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컴포트 모드일 때도 이러한 구간을 지나왔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더욱 전달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렉서스라고 하면은 진짜 약간 물침대 같이 오로지 승차감을 위한 서스펜션 셋업의 차량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ES는 의외로 이 안에서도 좀 스포티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 와중에 과속방지 턱은 또 기가 막히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지 싶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 연비 테스트 할 때 그랜저로도 넘었던 그 무식하다고 얘기했던 여의도 과속방지 턱 있잖아요. 이 차로 똑같이 넘어간 다음에 제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크고 무식한 과속방지 턱을 넘거나 아니면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거나 뒤에 서스펜션이 되게 거칠게 받아들이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속 50km 정도에서 이 과속방지 턱을 넘었다. 네, 뒤에 쪽이 확실히 쿵 하고 좀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열의 서스펜션 세팅을 상당히 좀 컴포트하게 다듬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컴포트한 거는 그랜저가 조금 더 컴포트한 방향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승차감을 위한 세팅을 진행을 했고, ES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스포츠성을 조금 더 얹었는데, 과속방지 턱은 얘도 진짜 M만큼 잘 넘는다. 브레이크가 저속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고속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 보면 이 차량 19인치 휠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휠은 아니란 말이죠. 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빈약해 보일 정도로 작은 디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회생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회생제동에 대한 피드백이 그렇다고 딱히 있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아쉽다. 고속에서도 조금 특히나
밟았을 때 살짝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저속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컨트롤할 때 아무래도 이 회생제동이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차가 이렇게 툭툭 부드럽게 보다는 좀 툭툭 약간 멈춰서는 듯한 느낌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여기 보면 이 차 오토홀드 달려져 있는데 매번 시동을 끄고 타고 내릴 때마다 오토홀드가 리셋이 돼요. 그래서 매번 탈 때마다 일단 오토홀드를 눌러줘야 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홀드가 걸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멈춰 선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어느 정도 꾹 밟으면은 그냥 바로 오토홀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ES 같은 경우에는 딱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꾹 누르면 되긴 하는데 그걸 진짜 꾹 눌러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한번 꾹 눌러갖고 걸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좀 꾹 눌러서 한 몇 초 기다려야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토홀드 이런 걸리는 조건 자체가 상당히 명확한 차들 타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생긴단 말이죠. 아, 이 정도 브레이크 밟았으면 오토홀드 걸렸겠구나 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렇게 했다가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놀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 차량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든 ES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자꾸 이 오토홀드 관련돼서 이게 아쉬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렉서스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NVH는 믿고 타는 겁니다. 예, 렉서스니까 조용하고 잔진동 없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차예요. 오토홀드가 걸릴 때마다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잡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제법 크게 들려요. 이 소리 들리시죠?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아서 오토홀드가 걸리면은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잡힌 소리가 잉 하는 그 기계음이 들리거든요. 근데 워낙에 조용한 차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여요. 이 부분은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남습니다. 전륜구동 프리미엄 세단에서 코너워크, 코너링을 말하는 게 이제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나 싶지만은 이따가 나들목 구간 한번 조금 돌려볼게요. 코너링 나쁘지 않아요. 코너링 괜찮네.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안으로 잘 감고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렉서스 ES300H F 스포츠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랜저와 비교해서 ES300H 둘 중에 어떤 것이 상품성이 좋다, 뭐 갑론을박이 있긴 했는데 제가 시승해 봤을 때는 그랜저가 분명히 유리한 부분도 있고 반면에 이 렉서스 ES가 더 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프트함의 치중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랜저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스포티한 성격이 의외로 제법 잘 드러난 녀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성향이 좋다라고 하면 ES를 선택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연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은 역시 원조가 원조이긴 하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연비들을 보여준 모습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요, 디올류 그랜저는 이제 막 출시한 차량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ES300H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도 거치고 그러면서 이 배터리의 소재 이런 것도 바뀌긴 했지만 올해로 출시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제법 출시한 지 오래된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하이브리드의 퍼포먼스를 내준다는 점, 이거는 왜 토요타가 전기차로 안 가고 하이브리드로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상당히 효율이 좋고 좋은 차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S는 출시 4년 차를 맞이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렉서스 특유의 스핀들 그릴을 가져가면서 처음 해봤을 때는 좀 과격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초반부터 과격하게 간 디자인 포인트 자체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너무나 새로워 보이고 전혀 옛 것처럼 안 보이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모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ES가 아직까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된 재미난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